거두절미하고 그냥 오늘의 주제 무조건 통풍을 완치하는 법을 그냥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꽉 꽂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무조건 통풍 완치하는 법.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풍전도사. 오늘은 통풍전도사입니다. 통풍전도사 탈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통풍을 완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풍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통풍, 요산, 고요산 혈증, 급성 통풍, 그리고 이런 것들, 요산 결정,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풍은 심한 통증 자체가 아닙니다. 통풍은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통풍은 요산이 장기간 높아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높아서 생긴 그 요산 결정, 요산 농도가 높게 되면 녹질 못하고 우리 피 속에서 결정으로 변하거든요. 그 결정이 이 관절이나 조직에 콕콕콕콕 박혀서 결정 상태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니고 다른 게 통풍이 아니라 결정이 몸 안에 박혀 있는 상태가 통풍입니다. 그럼 결정이 박혀 있는데 안 아프면 그것도 통풍입니다. 결정이 콕콕 박혀 있는 상태가 통풍입니다. 그 상태가 통증도 일으키고 합병증도 일으키는 그런 통풍이 되겠습니다. 통풍의 완치는 몸속에 박혀 있는 이 요산 결정들을 녹여내면 완치가 되는 겁니다. 녹여내는 방법은 요산 농도를 낮추면 딱딱한 결정이 되었던 요산 결정이 소금이 녹듯이 녹습니다. 그러면 요산 결정을 낮추면 소금 녹듯이 싹 그냥 녹아버려서 바로 통풍이 없어지겠죠. 그랬다가 요산이 높으면 다시 결정이 딱 생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함정인데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통풍 치료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요산 결정이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주 심한 사람은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통풍 환자는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통풍 치료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아주 통풍 치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 때문에 통풍 치료가 혼동되고 의사들도 헷갈리고 의사들이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했으니까 막연하게 통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는데 바로 이 부분, 요산 결정을 녹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 부분을 환자한테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못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통풍 치료를 위한, 통풍을 완치하기 위한 치료에서 통풍 결정을 녹여내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걸려서 통풍 결정을 다 녹여내면 통풍이 없어졌죠. 그럼 이 사람은 통풍 환자가 아니죠. 통풍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풍 환자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통풍이었다가 어느 순간 또 통풍 환자가 아니었다가 또 통풍 환자였다가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통풍이 옛날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통풍 환자다. 편의상 이렇게 그냥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통풍 환자가 아니지만 그럼 앞으로도 통풍 환자가 아닐까요? 통풍의 완치라는 것은 통풍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지 영원히 통풍이 오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다.
요산이 높은 자체는요, 이걸 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요산 혈증 이렇게도 부르는데, 저는 요산이 높은 자체는 병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개개인의 개인차로 봅니다. 누구는 요산이 좀 높고, 누구는 요산이 좀 낮고. 그러나 이 요산이 계속 높으면 요산이 높은 거, 고요산 혈증 때문에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요산이 높은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산이 높은 합병증 중에 하나, 몇 년간 요산이 계속 높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통풍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풍은 사실 고요산 혈증이 장기간 지속된 합병증입니다. 그러면 통풍이 다시 오지 않게 방지하려면 요산이 높아지지 않게 요산 강화제를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상태, 고요산 혈증이 있었지만 약으로 억제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통풍 치료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털보의사, 나 그거 잘 모르겠고, 그냥 알려줘. 나 이거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모르겠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오늘의 주제 무조건 통풍을 완치하는 법을 그냥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꽉 꽂아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무조건 통풍 완치하는 법.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산을 낮추는 약을 6개월 이상 먹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십시오, 지금. 두 번째, 통풍을 좀 아는 의사한테 가서 거기나 요산 낮추는 약 좀 주죠. 나 통풍인데 해가지고 요산 낮추는 약을 6개월 이상 먹겠다고 또 다짐을 하고 약을 탑니다. 물론 6개월을 바로 타는 건 아니고 뭐 2주도 주고 4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나 이 의사한테 6개월 이상 약 타 먹을 거야. 그래서 다짐하고 실행을 합니다. 처방전 받고 계속 올 거야 하고선. 세 번째는 치료를 받는데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 근데 통증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요산을 낮추는 약을 6개월 이상 계속 먹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큰맘 먹고 통풍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식 조절을 못 해가지고 폭식하고 단 거 먹고 고기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틀렸어. 이번엔 틀렸어. 이거 통풍 이번엔 치료 못해. 나 이번에는 그냥 대충 살고 다음에 통증 오면 그때부터 통풍 치료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살았어도 그냥 요산을 낮추는 약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6개월 이상 드십시오. 다섯 번째는 물 많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물 많이 못 먹는 체질이라 하루에 2리터는커녕 500cc도 먹기 힘들어요. 나 물 먹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물 많이 못 드시고 그렇게 뭐 충분히 못 드시고 배출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요산 낮추는 약을 6개월 이상 드십시오. 여섯 번째, 고기를 많이 이렇게 먹고 고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다다음 날도 또 먹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었어도 실망하지 말고 요산을 낮추는 약을 6개월 이상 드십시오. 그리고 6개월 이상 요산 강화제를 털보이살 말 믿고 먹었는데 6개월 먹었는데 간간히 통증도 있고 뭐 이거 통풍이 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요산을 낮추는 약을 이게 6개월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6개월 이상 또 계속 드십시오. 요산을 낮추는 약을 보통 6개월 정도 먹으면 통풍이 거의 완치되는데 통풍이 좀 심했던 분들 그리고 생활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분들은요 한 1년 정도 먹으면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6개월 이상 또 드십시오. 그래서 요산을 낮추는 약을 6개월 이상 먹었더니 계속 그냥 그동안 뭐 3개월, 4개월 될 때까지도 통풍이 자주 있고 아프고, 그러니까 급성 통풍이 자주 있고 아프고 뭐 컨디션도 이렇게 좋지 않고 뭐 좀 하면 자꾸 발이 붓고 그랬는데 한 5개월, 6개월 되면서 갑자기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리고 뭐 붓지도 않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런 날은 급성 통풍이 와서 발작이 오는데 오지도 않고 여행 가서도 분명히 자꾸 급성 통풍이 왔었는데 여행 갔는데도 안 오고 예, 통풍이 완치된 겁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6개월 언저리에서 한두 달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통풍이 거의 완치된 겁니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결정이 다 녹아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완치가 됐잖아요. 그 통풍이 다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산을 낮추는 약을, 원래 체질이 요산이 높은 체질이니까 요산을 낮추는 약을 먹어서 다시는 통풍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는 통풍에 걸리지 않도록 요산 저하제를 먹는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뭐 음식을 막 먹고 뭐 이렇게 생활 관리도 안 되고 술도 먹고 뭐 중간에 약도 빼먹고 이것저것 뭐 안 되고 그래서 수칙도 잘 안 지키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듬성듬성 빠지고 때로는 약을 못 먹고 문제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요산 강화제를 평생 계속 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좀 약이 들쭉날쭉 좀 해도 꾸준히만 드시면 통풍에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요산 치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제가 쓰는 책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고 이 책을 쓴 목표입니다. 이 책을 쓴 목표입니다. 저는 그 처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지만 처방을 하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통풍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치료의 근간인지, 왜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할 때 애로사항이 뭔지,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뭔지를 알려드리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치료해서 여러분들이 통풍의 합병증에서 벗어나고 통풍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 무서운 합병증인 사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책이 나오면 해결되는데 왜 굳이 이걸 찍고 있느냐. 초고를 다 썼는데 이 책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 출판사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책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1년 걸립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올해 한 10월 달이나 돼야 세상에 나올 책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오늘 영상 내용은요. 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100% 진실로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영상 책임진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의사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얻어낸 그런 노하우니까요. 100% 진실로 믿으셔도 되고 무조건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포에서 통풍 때문에 그냥 무작정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환자분하고 통풍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하다가 제가 이 통풍 환자들의 앞으로 바이블이 될 아주 그냥 거의 교과서가 될 만한 이런 책을 이미 다 썼다. 교정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통풍의 치료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 꼭 숙지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통풍전도사 털보의사였습니다.